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지능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능을 그냥 타고나는 고정된 능력치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지도 모르는 지능에 대한 아주 새로운 과학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지능이 평생 변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숫자에 묶여 있다는 생각,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경험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전환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 옛날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 사람의 가능성을 단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려고 했던 시대, 바로 지능 지수, IQ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IQ라는 건요, 되게 간단한 비율이었어요. 정신 연령을 실제 나이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식이었죠. 근데 요즘 쓰는 방식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뭐랄까, 거대한 집단 안에서 당신이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런 상대적인 점수에 더 가까워요. 평균을 100으로 딱 정해놓고 말이죠. 근데 사실 IQ의 시작은요, 생각보다 의도가 좋았어요. 1905년에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좀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이 테스트를 만들었거든요. 적어도 처음 출마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무려 17만 5천 명한테 이 테스트를 쓰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재단하는 어떤 거대한 잣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요, 진짜 아주 강력한 믿음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능은 태어날 때 정해진다. 절대 안 변한다. 그리고 하나의 숫자로 완벽하게 잴 수 있다.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정된 숫자라는 아이디어가 정말 아주 어둡고 위험한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게 우생학이라는 걸 만나면서부터 정말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이 우생학자들이 뭘 믿었냐면요, 지능은 거의 100% 유전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헨리 고더드 같은 사람들이 이 IQ 테스트를 마치 무기처럼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능이 낮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막아서 소위 열등한 유전자를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 무서울 생각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끔찍한 정책이 돼서 현실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결과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국에서만 6만 명이에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드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 IQ 점수가 낮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거의 한 3개 동안,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우리는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거대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걸 뒤집는 질문 하나가 등장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뇌는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게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요.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본 게임 시작이죠. 지능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우리 뇌의 놀라운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로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신경가소성,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뇌가 경험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찰흙 같다고 할까요?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연결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변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영구적인 변화라는 뜻이죠. 아니, 그럼 이 놀라운 변화가 대체 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 우리 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 뉴런에서부터입니다. 우리 뇌 속에 이런 뉴런이 수천억 개가 있대요. 이 뉴런들은요, 혼자서 일하지 않아요.
시냅스라는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뇌 속에 있는 그 시냅스들에서는요, 정말 수조 번의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 그림 좀 보세요.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아기가 태어나서 2살이 될 때까지 뇌 속에 있는 시냅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학습이라는 게 우리 뇌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뇌가 스스로 전기 회로도를 막 새로 그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보시면 왼쪽이 혼자 외롭게 자란 물고기의 뉴런이고요. 오른쪽은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신나고 자극적인 환경에서 자란 물고기의 뉴런이에요. 뉴런의 가지수, 이 복잡함의 차이가 눈으로도 확 보이죠? 진짜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말 그대로 우리 뇌의 모양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잖아요. 자, 뇌가 변한다는 것만 해도 진짜 놀라운데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험이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 그러니까 유전자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예요. 후성 유전학,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몸의 DNA 설계도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그 설계도의 어떤 부분을 읽어서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전자가 환경이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들여다보는 학문인 거죠. 자, 이 비유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우리 몸의 DNA가 한 편의 연극, 대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후성 유전학은 그 대본을 가지고 어떤 대사는 크게 외치게 하고 어떤 대사는 조용히 읊조리게 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본은 똑같아도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연극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렇다면 이 멋진 감독님, 즉 우리 유전자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이 감독한테 영향을 주는 건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먹는지, 얼마나 운동하는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가 이 유전자라는 대본을 연출하는 감독님한테 계속해서 쪽지를 보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이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쫙 합쳐볼 시간이에요. 지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고정된 점수라는 비극적인 관점에서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희망적인 관점으로 넘어왔는지 한눈에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표 하나에 오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과거의 이야기는 유전자가 전부다. 지능은 태어날 때 정해진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이야기는 훨씬 더 희망적이에요. 완전 다르죠. 신경 가소성과 후성 유전학을 기반으로 지능은 우리가 가꾸고 키워나가는 능력이라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뇌의 기본적인 물리적 구조,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우리의 생각, 의식, 즉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변화,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과학적인 발견들이 우리에게 다시 선택권을 돌려준 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뇌는요, 변화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에 어떤 점수나 한계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험과 노력으로 나만의 잠재력을 멋지게 빚어낼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